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그 토지의 주인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 용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개발업체와 지자체장의 비리로 둘 다 이익을 얻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보면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개발로 인해 국민이 얻게 되는 피해가 이익보다 크다면 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 자체를 정부가 취소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커도 정부, 즉 환경부가 그 개발계획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때, 즉 국민이 얻는 피해가 이익보다 훨씬 더 클 때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받은 지자체나 개발업체는 개발계획을 보강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든 다시 작성하고 제출해서 환경부는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산에서 100만 평에 있는 10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아름다운 숲을 골프장으로 바꾸겠다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환경부에 의해 통과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됩니다.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도시계획을 환경부가 불승인할 수 없도록 만든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도시계획 변경이나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그런 개발계획의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정부가 검토해보고 개발계획 자체를 불허할 권리를 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는 정부가 지출하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의 매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경제성 검토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2019년에 도청이 도시계획을 승인한 후 이 도시의 시민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개발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스스로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이유를 수십 개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개발 부지에는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민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원래 멸종위기종 생물의 서식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개발과 관련된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멸종위기종 생물이 그다지 많이 살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도시계획을 승인한 시청이나 도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한 개발업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른 절차는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자회견으로 밝혀내도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사용되는 생태등급도라는 것으로서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제도였습니다. 즉 숲의 원시성이 살아있어서 잘 보존된 숲은 1등급, 그 다음은 2등급 등으로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태등급도 또는 생태자연도라는 등급으로 매겨놓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태등급도가 높은 지역은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사는 곳은 생태등급도 1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들은 환경부의 다른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A사안의 생태등급도를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A사안의 곳곳에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도 2018년 이전에 환경부가 작성한 생태등급도를 보면 이 지역에 1등급 지역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시민들이 요구를 받아들여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다시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생태등급도를 2019년 10월에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이 개발 예정지에 약 100만 평 중 5% 정도만 1등급의 생태등급이었는데 이때 새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생태등급도 1등급 지역이 40%가 넘었습니다. 생태등급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며 이런 생태등급도 1등급 지역이 100만 평 개발 예정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이 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경부에 있는 생태등급도 부서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등급도 1등급 지역이 40%나 된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부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부서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이전에 고시한 생태등급도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등급도 1등급 지역은 5%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은 개발업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 지역의 생태등급도가 40%가 넘게 된 것은 그 개발 계획이 정부에 의해 승인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환경부의 기존 생태등급도를 믿고 이미 토지 구입 등의 투자를 한 개발업체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해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호랑이라는 귀한 동물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누구도 호랑이를 사냥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수로 이 호랑이는 멧돼지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믿은 포수가 이 멧돼지를 사냥해도 되나요? 라고 정부에 물었고 정부는 사냥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시민들이 나서서 그 동물은 멧돼지가 아니라 호랑이이므로 사냥해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조사한 후
이 동물은 멧돼지가 아니라 호랑이가 맞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덧붙입니다. 이 동물이 멧돼지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이 동물을 사냥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한 포수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를 사냥할 포수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호랑이를 보호하고 싶은 국민 대다수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까? 게다가 호랑이를 멧돼지라고 잘못 파악하고 이를 공표한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정부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포수의 권리만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A산 골프장의 도시계획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개발업체는 대행업체를 고용합니다. 모든 환경 영향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현행 법률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대행업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개발업체로부터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허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존재해도 멸종위기종 동식물은 없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개발 계획이 쉽게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숲을 베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 숲을 베어내기를 바라는 개발업체가 돈을 주고 고용한 대행업체가 작성하도록 만든 현행 법률 자체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A사안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던 대행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업체는 현장에 가서 동식물을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서 작성했다는 것이 그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발자는 이런 증거들과 함께 이 내용을 환경부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것을 근거로 그 대행업체를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 혐의였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판결 이후 대행업체가 A산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이 판결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그런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바탕을 둔 A산 도시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환경부와 도청 등의 도시계획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도청은 이런 요구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